들어갈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했죠.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란 원내 교섭단체의 장 또는 원내 대표가 주로 하지요. 근데 뭐 못할 경우에는 뭐 서열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화보 좀 보시겠습니다. 아우 진짜 멋있네요. 오늘 헤어 메이크업 모두 합격입니다. 다 좋아, 다 좋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오늘은 저 이재명 대표의 그 일거수일투족이랄까요? 음성이랄까 내용이 다 취임식 하는 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요. 아 진짜.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엄청 방해하잖아요. 그때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맞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시면 더 오래 걸립니다. 듣기 싫으면 나가든가. 네.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오래 서 있는 거 싫으시잖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네. 정말 여유를 볼 수 있었어요. 네,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도 훌륭하지만 오늘 연설 내용이 그만큼 더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짜 막 너무 저쪽에 그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듣다가 간만에 정말 귀가 깨끗해지는 뇌가 깨끗해지는 그런 연설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다듬었던 것 같고요. 오늘 핵심 중에 하나는 회복과 성장으로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 야, 잘사니즘 또. 아우, 좋은 키워드 나왔네요. 먹고 사니즘을 넘어서서 이제 잘 사는. 그게 흥묘 백면연이에요. 그러니까 또 중국 스파이라고. 아유 정말. 아 진짜 무식한 것들하고 진짜 같이 잘나니까 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 주사일제, 30조 추경하자. 그 중에 한 10조는 국민 지원금에 쓰자. 여기에 이제 저 교섭단체 연설 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국민 소환제, 주사일제, 30조 추경 뭐 이런 정도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저 국민 소환제 딱 듣는 순간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저 사람 하나를 잘 봤어.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머리 여러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국민소환제 해야 된다.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없어 지금까지. 저거 이재명 대표 맘만 먹으면 하죠. 그렇죠. 저거는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지만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으니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뭐 지금 지자체장들 국민 소환하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전체 인구의 한 15% 모아가지고 그걸로 발의한 다음에 한 30% 돼야 효과가 생기고 30% 이상 투표한 가운데 50% 이상 찬성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자체장 소환할 때 온라인 서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아. 어려운 거예요. 맞아,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 저기 충청북도도지사 김용환 소환도 지금 거의 유야무야 됐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살 떨리는 이야기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국민 소환제가 도입돼도 국회의원 소환할 가능성 거의 1%도 안 되긴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지를 못해. 잘못하고 있어. 윤상현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지. 나경원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지. 권성동이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짓말로 당선된 경우에 당연히 법을 통해서 처벌받는 그 절차가 마련돼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국민이 스스로 우리가 너한테 속았다.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주사일 근무도 나왔거든요. 주사일 근무. 주사일 근무는 이제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죠. AI 로봇이 일을 주로 해. 일자리가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야수가 일주일에 5일 하던 노동을 4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더 높이면서 일자리는 더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기업들이 주 4일제 또는 4.5일제 안 그러면은 주 4일은 출근하고 그 금요일은 재택근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이 그럼 낮아졌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일제로 한다는 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 4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월급을 줄이자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삶의 질을 위해서인데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을 못하고 그 엄마 대신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사업을 또 지자체에서 낸다든가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노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원래 연설이 거의 50분이었거든요. 목소리의 어떤 그 창창함, 낭낭함 뭐 이런 걸 전혀 잃지 않고 연설 잘했고요. 저거 몇 글자만 고치면 취임식 써도 정말 될 것 같은 그런. 바로 다음 주에 하면 안 되나요? 기본사회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경제적 대가는 5천만 국민이 할부로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회복과 성장은 필요 조건이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이야기하는데 성장 안 하고 막 1년에 2% 미만 성장하는 거는 사실상 역성장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은 지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내란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시대적 화두지만 막상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모든 걸 다 하는 기본에 성장이 바탕이 돼야만 하는 거지.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분배하자 그러면 누가 그걸 먹겠어요. 자, 이런 거고 정년 연장 이야기도 나왔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정 정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애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표정이 역력했고요. 자기들 약간 심기를 찌르는 것 같으면 뭐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 어떤 그 위치에 거의 다 올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를 넓은 시야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술이나 처먹고 출근하라고 뻥카 하나 보내고 이런 미친 새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열받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감옥에서 나올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주말에 저 국민의힘이 이재명 득이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득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득이 나 태어나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똥줄이 타겠어요. 이제 코앞에 대통령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안에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그렇게 이재명을 올가매었던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실이 돼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실제 현실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수막, 그 국민의힘 모든 국회의원들의 말끝마다 항상 이재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기승전은 이재명. 이번에도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계속 우클릭한다고 공격하는 이유도 그 우클릭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고 싶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제안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자기 지지층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하는 공격인 거예요. 날카로운데 네. 찔리겠어. 윤석열이 취임 지금 2년 7개월 8개월 했던 거거든요. 뭐만 하면 이재명 사법디스크. 그리고 오죽했으면 언론의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야, 이재명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꼭 남 탓하고 좀 있으면 봐봐요. 내가 예언하건데 좀 있으면은 계엄도 전 정부 다 닦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 할 것 같고 이번에 그 집회에 나가갖고요. 최악의 내란 공범 순위를 매겨봤는데 현장에 투표한 거예요. 투표. 1위 윤상현, 2위 권성동, 3위 김민전, 4위 나경원, 5위 조배숙, 6위 이철규, 7위 박충건 누구냐? 누군지 몰라요. 보자. 야, 근데 그 나경원 좀 반성해야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4위라고. 그런데 현실로 대구에서 있었던 집회 있죠. 동대구역 앞에서 있던 집회. 10만 명 모였다고. 근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신천지가 되게 많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대구가 신천지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네. 신천지 가면은 젊은 친구들 많고, 집회장에 젊은 친구들 많이 왔구만. 신천지야. 뭐 이런 느낌인데, 야, 경북도지사가
저 올라가서 연설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네, 애국가만 부른 게 아니라 몇 마디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현직 도지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철우는 나갔는데 홍준표는 못 나가가지고 뻔내뻔내 했죠. 뻔내. 자기는 이게 선거법이 그러니까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고발 당할까봐 나는 안 나간다. 그럼 나간 도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인 거예요. 이철우부터가. 그렇죠. 홍준표는 진짜 기회주의도 그렇죠. 난 나가고 싶은데 저럴까봐 못 나간다고 지 마누라 보냈어. 저 등신 같은 거죠. 결국 패복으로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힘 저러고 있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위 비명들 임종석, 고민정이 요즘에 아주 투탑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진짜 임종석이나 고민정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냥 뭐 언급을 안 하는 정도의. 그게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뭐랄까 흑화되고 있는 거예요. 흑화되고 있는 거라. 반발이 심해지니까 말이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런 거요. 근데 나는 오늘 더 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했던 말이 나는 귀에 좀 들어와요. 민주당이 맛있는 요리를 많이 올라오는 식당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본인들이 맛있는 요리가 되라고.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지지층들이 이따가 여론조사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90% 가까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1극 체제를 비판을 해. 아니 1극이고 2극이고 3극이고 만들려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방식이 이재명을 때리고 올라오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집안이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 당원들을 매수해서 그 지지표를 사고 막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어떤 사조직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당을 접수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가 맡았던 역할을 잘 해냈다는 걸 당원들이 발견해서 그 조금 더 큰 일을 해달라고 당원들이 지지해서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당이고 왜 이게 일극체제입니까? 누가 나가라 그랬냐고. 누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이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정치인들을 복당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원을 복당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원 누구 말하는 겁니까? 그거 콩커리?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본인도 당해봐서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복당시키면 그 다음에는 누구 복당시키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그 당원들이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갔고 그 나가기 전까지 엄청난 폐악질을 저질렀고 그 폐악질을 저지른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비리도 아닌 걸 가지고 비리처럼 만들어서 고발한 엄청 큰 사건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본인이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소를 취소한다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적어도 복당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석고대죄를 하든지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지 무조건 이 사람들 상처받았으니까 돌봐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맛있는 요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장 트집만 잡어. 본인들이 맛있는 요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 착한 이등 전략이라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지난 대선 때 추미애 의원의 후보의 전략이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윤석열 파면도 안 끝났는데 대표를 때리면서 왜 있잖아. 누군가가 대표를 칭찬하면 언론에 안 나오지만 민주당 사람이 대표를 까면 언론에 나오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듣는 사람 되게 열받거든요. 나 고민정이 완전히 개막말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 진짜로 고민정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네 지금. 망하는 길 가는 민주당 오래전부터 시작됐대. 난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있잖아요. 봐봐요. 야당으로서 역대급 총선을 이긴 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처음이죠. 왜냐하면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거야. 원래 선거는. 공약 막 윤석열이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공약 막 내버리잖아요. 170 지금 현재 민주당 의석만 170석이에요. 야당들 그때 다 합치면 192석을 얻었다고. 망하는 당입니까?
그 당에 속해 있는 고민정이가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네, 고민정은 진짜 가면 갈수록 정치 시작할 때 보였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점점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청와대에서 경력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좋은 이야기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 조용하고 있었지만 그 자기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부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정이 가지고 있던 자리가 작을 때는 그나마 용납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선 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니까 아니야, 재선이야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재선이 되니까 그 폐악질이 자기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 폐악질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 최고위원일 때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엄청 노력했죠. 그런데 가끔씩 최고위원회 결석을 하네.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약간 좀 삐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 다 품었잖아요.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요. 윤석열 탄핵까지 성공시켰어요. 윤석열 내란까지 진압했습니다. 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당에다가 똥을 저렇게 뿌려도 돼? 근데 본인이 지도부였었잖아요. 그리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회의 안 나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때려치겠다고 했던 걔는 죄송합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이게 상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본인이 재선의 국회의원이 됐고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나 밥 안 먹어는 그만해야죠. 근데 그런 짓을 또 하고 있으니까 바라보는 지지층에서는 지금까지 아니야 그러니까요. 고민정 우리가 다시 잘 할 수 있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 진짜 고민정은 손절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재선 의원이 되는 동안 그동안 미디어튀기 언론 개혁한다고 했으면서 언론 개혁을 안 한 것은 윤석열이 거짓말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총장 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고민정을 믿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몫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왔으면 지금 와서 저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죠. 아, 그러니까 너무 나가는 말들이.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고민정 너무 정무감각이 네. 거의 제로에 가깝다. 눈치 봐가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은 제일 나는 김경수는 약간 미스테리하다고 보고요. 상황을. 김경수 복당 환영하던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근데 임종석하고 고민정은 작심하고 덤비는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지금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정치인이라면 정무 감각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윤석열 탄핵을 완성하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내가 임종석이라면요. 좀 괜찮은 경제 정책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 대선 치르자. 뭐 이런 논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깜냥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요지가 왜 일국체제야? 우리도 끼고 싶어. 근데 그러면 니들이 노력하면 되거든요. 맛있는 요리가 돼주면 되는데 왜 이 식당에는 맛있는 요리가 이재명밖에 없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 도저히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보면 80%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한 겁니다. 일극체제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했던 지도자는 이재명뿐인 거예요. 그것은 이재명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준 지지율인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사실 80% 넘는다는 건요. 내가 민주당 지지한다 하고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일부하고 여론조사 답할 때 가짜로 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포함하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착한 2등 전략 아니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대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지금 저희 이야기 한번 볼게요. 강남에 지금 폐점이 속출하고 있다. 저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네.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연설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대안들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오늘 추경 30조 중에서 그 연설 끝나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0조 정도는 국민지원금으로 쓰자. 그 자식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마중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지. 특히나 이 강남에서의 공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다른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미 초토화 됐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뭐 부산이나 광주나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그 번화가들이 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문 닫고 있고 그 문 열고 있는 곳들도 낮에는 장사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이미 쓰러져 가고 있는 그 회사들도 너무나 많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뭐 말이 좋아서 잠룡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 상황을 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만 욕하면은 경제가 좋아집니까? 만약에 이재명 욕해서 경제 좋아지는 거면 저도 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래. 논리가 되게 재밌다. 네. 그러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를 막 욕해. 그렇죠. 왜 하면 안 됩니까? 경제 좋아진다는데. 여기까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야기 너무 길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하고 싶어요. 어. 네. 초인종 한번 눌러드릴게요.